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극한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법칙은 이제 극한의 연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법칙으로, 이제 법칙에 대한 증명은 이제 루이 코시가 정의한 엡실론 델타 논법에 의한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의 성질에는 이제 극한의 법칙, 이제 성질이라고도 하는데, 총 11가지가 있으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칙을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가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조건이란 것은 이제 함수 fx와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함수의 극한값, 즉 이제 a로 다가가는 극한값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고, 이제 3번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이 c는 이제 상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칙은 이제 두 함수를 더한 것에 그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이제 각각의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서 이제 더해줘도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법칙으로 합의 법칙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덧셈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뺄셈을 했을 때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와야 이제 이 법칙의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의 법칙이 되겠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함수에 이제 상수를 곱해서 곱한 값을 극한을 취한 것은 이제 이 상수를 고려하지 않고 극한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상수를 곱해줘도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법칙이 되겠고, 이제 세 번째는 컨스턴트 멀티플 로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두 개의 함수를 곱한 것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이제 그 극한값을 곱해준 것과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법칙이 되겠고, 이제 곱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fx를 gx로 나누는 이러한 유리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이제 그 극한값을 나눠준 값이 이제 나눠준 값과 똑같이 된다는 법칙이 이제 다섯 번째 법칙이 되겠고, 이때 우리는 항상 이제 분모는 이제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gx도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gx의 극한값도 이제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나눗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쿼션트 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거듭 제곱을 한 것을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 극한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을 하면 되겠고, 이때 이제 a는 이제 파지티브 인티저, 즉 이제 양의 이제 정수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제 상수를 극한을 취하면 결국 상수가 되게 되고, 이제 상수를 극한을 취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떤 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a를 대입을 한 것과 마찬가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제 x의 극한값은 a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x의 n 제곱으로 된 이러한 그 파워 펑크션에 있어서, 이 경우는 우리가 6번과 8번에 의해서도 이제 6번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x에 대해서 먼저 극한값을 구하면 a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a의 거듭 제곱을 한 것이기 되므로, 따라서 이제 x의 제곱의 극한값은 a의 n제곱이 되게 되고, 이때도 이제 n은 이제 양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이제 이러한 무리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루트라는 것은 우리가 n분의 1이 1로 우리가 다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일단 x에 대한 극한값을 먼저 구하면 a가 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n제곱근으로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a는 이제 양의 정수가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러한 조건은 우리가 그 n이 이제 짝수일 때, 즉 이제 뭐 제곱이라든지 4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부호가 이제 그 의미가 없게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a는 항상 이제 양수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1번은 이제 우리가 x라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어떤 이제 함수의 이제 거듭 제곱이 된 것을 이제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그 함수에 대한 극한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그 극한값을 이제 n 제곱근을 해준 것과 이제 같게 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n은 이제 양의 정수가 되겠고, 10번과 마찬가지로 n이 이제 그 짝수라고 하면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은 이제 양수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그점플 1은 이제 각각의 이러한 그 함수의 덧셈으로 된 것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는 것이 A번이 되겠고, 곱으로 된 것, 이제 유리함수로 된 것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것이 되겠고, 이때 이제 fx와 gx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그래프로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A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극한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각각 fx에 대한 극한을 먼저 구하고, 또한 gx에 대한 이제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이 경우는 5를 곱해서 극한값을 또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두 극한값을 이제 덧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 이쪽이 0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2는 이쪽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그때의 극한값은 이제 그때의 함수값과 동일하게 되므로, 일단 fx에 대한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극한값은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fx이기 때문에 이제 1이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gx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에다가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5를 더해서 곱해서 두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값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B번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주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 gx 같은 경우 이제 연속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자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누어서 이제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gx에 대한 경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하는데, 일단 그 1로 다가갈 때 좌극한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고,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므로, 즉 이제 이쪽으로 다가올 때는 이제 1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이제 이쪽에서 다가올 때는, 즉 이제 좌극한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므로,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좌극한에 대한 그 극한의 값은, 일단 fx는 우리가 보면 이제 2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되므로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게 되고, 우극한은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1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2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x가 2로 다가갈 때 gx의 값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그때 이제 함수값과 극한 값이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이제 분모가 0이 되어서 이제 극한 값의 그 분모 값이 0이 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이제 극한 값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B번도 우리가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1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은 이제 없다라고 할 수 있고, C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모의 값이 0이 되게 되었으므로 극한값은 존재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예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만일에 이제 극한의 법칙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gx분의 fx라는 함수를 다시 구해서 이제 그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각각의 이제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서 이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제 극한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다항함수와 이제 다항함수로 된 이제 유리함수를 그 유리함수에 대한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 극한값에 다가가는 값 5를 대입을 해버리면 바로 이제 극한값이 산출이 되게 되고, B번 같은 경우도 만일에 분모가 0이 안 되고 이제 분자도 이제 0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을 대입한 값으로 이제 바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값을 넣었는데 이제 0분의 0꼴이라든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극한의 그 문제를 푸는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으며, 이제 그 미적분학 책에서는 이제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을 또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극한값을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극한의 법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제 함수별로 구별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나누어서 이제 극한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제 경우가 되겠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제일 뿐, 여러분들이 극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던 사람 같으면 이제 바로 값을 넣어서 이제 극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도 일단 분모에 값을 넣었을 때 0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위쪽은 그 일단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쪽도 0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각각의 분모 분자별로 극한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값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누어도 들어가는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수식을 적을 필요 없이, 이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값을 대입을 해서 값을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그 다항함수가 아니라 어떤 뭐 초월함수가 섞여 있다든지 삼각함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모 분자별로 이제 각각의 극한을 나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간 값들도 각각의 값들의 극한값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법칙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구하는데 편리하게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학에서 다루는 수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수학처럼 어떤 그 연산을 빨리 하고 어떤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스킬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 공학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그 다루어야 할 개념은 이제 미적분 계산을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극한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 그 이상 더 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